자, 아시다시피 이선균 씨 사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고 연예계 카르텔까지 지금 찌라시로 돌면서 이것들이 터지면 뭐 난리가 난다 안 난다 뭐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받는 다른 유명한 뭐 가수들, 연예인들도 넘치고 있습니다만 사실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타킬러로 불리우는 초고가 룸살롱 불나방은 왜 사실로 뛰어들까? 자, 많은 분들이 이선균 씨뿐만이 아니라 이 연예계에 돌고 있는 이 약물 사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연예인 하면 건물 하나 못 사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낱 유튜버인 저조차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이 영상 시청으로 인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예인들은 저와 비교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기부하고 봉사활동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이 빛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룸살롱을 다니고 유흥을 하고 거기에 약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대중들은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선균 씨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선균을 그렇게 겁박했었던 당사자가 은시처가 탄로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 사태의 출발은 배우 이선균 씨에게 이 약물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수억 원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여실장은요,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다가 검거가 됐다고 해요. 경찰 측은 검거 당시 이 오피스텔에서 대량의 재배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잠복 수사에 나섰는데 실제로 이 유명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이곳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배우 이선균 씨 역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지목된 것도 바로 A씨의 서울 자택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선균 씨와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이 A씨가 이선균 씨가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진 자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어서 이 체포되는 과정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식물 재배기까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빼박이잖아요. 여기다 대고 댄 핑계를 보세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 참,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인이 상추를 재배하느라 그곳에 있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선균 씨도 어찌 보면 뭐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선균 씨가 약물 투여를 한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던 지드래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의사가 이선균, 지드래곤에 공짜로 이 약물을 공급해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더 충격적인 사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약물들을 두 사람에게 제공한 의사가 존재한다. 지디 역시 이 약물 혐의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나라가 요즘에 아시죠? 뉴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MZ세대, 대학생들, 클럽 이런 데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이 손쉽게 손댈 수 있을 만큼 공급망과 유통망이 굉장히 치밀하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약물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돈만 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왜 할까요? 살만한 걸까요?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이유는 뭐가 됐건 용서가 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쭉 내려보면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경찰에 입건 조치되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 룸살롱에서
유통된다라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했고 이 A씨는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씨가 입건이 되면서 이 혐의로 인해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이 1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찌라시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아이돌들, 연예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존재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선균 씨는 이미 이 혐의로 인해 입건이 됐고요. 이선균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의 실장,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당사자 역시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업소 종업원 1명이 또 입건이 됐고 재벌가 3세와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5명이 또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건전한 취미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하든 뭐 막말로 슈퍼카를 사서 그 드라이빙을 즐기든 뭐 골프를 치든 뭐 기부를 하든 옷을 사든 뭐 그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취미생활도 많을 텐데 보세요.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탑스타지 않습니까? 여기 재벌가 3세도 있고 돈을 많이 번다는 작곡가도 있습니다. 참 이러한 사람들이 선례를 보인다라는 게 좋은 의미의 선례가 아니라 이런 엉망진창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드래곤 역시 비슷한 혐의로 입건 조치가 됐습니다. 경찰 측은요, 조만간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을 상대로 시약검사까지 시행할 방침인데 여기에서 이제 양성이 뜨면 두 사람은 빼봐 구속 조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약물 혐의가 무서운 건요, 선처가 없어요. 보석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징역입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바로 깜땅행위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도 상당한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많은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드래곤마저 저런 사태가 되었고 이 지드래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고 탑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뭐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선두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엠더서버,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엠더서버,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인에게 이 샤넬 뮤즈였단 말이죠. 걸어다니는 샤넬 광고판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였는데 결국 이 엠버서더에서 손절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GD가 아무래도 투약 혐의로 인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이 엠버서더로 발탁한 샤넬이 이거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열었습니다. 샤넬 관계자는요, 언론사에 GD 사건에 대한 사안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들을 입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GD의 불구속 입건 소식에 가장 난감한 건 역시 광고계라고 합니다. 이미 2016년부터 아시아 남성 최초로 샤넬 엠버서더로 발탁되어 화제가 됐는데 뭐 샤넬 공식 행사에도 나오고 평소에 이렇게 액세서리도 다 샤넬을 좋아했던 GD인데 이거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샤넬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GD의 이런 약물 흡입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등에도 다 샤넬의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샤넬 측에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뭐 브랜드가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약물을 투여한 지드래곤에게 잘못이 있겠죠. 아마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국가에선 선포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명령할 것이다. 이게 오늘 저녁 시간대에 올라온 SBS 기사입니다. 업소 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해요. 결국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앞에 있었던 유아인 씨의 사태까지 탑스타들이 약물 때문에 하나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이 의혹 사건의 수사 중인 경찰이 약물을 공급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를 입건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다만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지드래곤이 함께 투약한 혐의에 대한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개별 사건으로 두고 수사 중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조만간 투약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모발, 신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요,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거주 장소를 파악했기 때문에 곧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무슨 대난리인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선균 씨 아내 있지 않습니까? 이선균 씨 아내, 배우 전혜진 씨죠. 사실 이 전혜진 씨가 굉장히 이선균 씨에게도 헌신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이선균 씨의 소식에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좀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 이선균 씨가 입건된 가운데 아내 전혜진 씨가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선균 씨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긴 건 맞다고 해요. 다만 이선균 씨가 이 약물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만약 이선균 씨가 약물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진다면 그 혐의는 벗을 수 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치명타라고 합니다. 왜냐? 약물에 대한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버젓이 아내를 두고 이선균 씨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과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 이선균 씨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흥업소 실장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29살입니다. 이선균 씨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가 만약 미혼이었다라면 현실적으로 사적인 만남 있었을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버젓이 결혼을 한, 그것도 같은 배우로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만남을 7번이나 가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와이프는요, 이 배우 전혜진 씨는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지난 2009년 5월달 전혜진 씨와 이선균 씨는 결혼을 했는데 이선균 씨가 재학 당시 전혜진 씨에 속한 극단에 들어가게 됐고 이때부터 만남을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고 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학교 때 이미 둘은 만나고 있었던 거죠. 7년간의 열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균 씨가 사실상 굉장히 대표적인 애처가이고 아들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우르르 나가고 난 뒤에 이선균 씨는 누구보다 아내인 전혜진 씨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고 해요. 그럼 뭐합니까? 바람 폈잖아요. 지금 약물 투약 혐의가 있냐 없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단 그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단골 손님이었고 나아가서는 사적인 만남까지 가졌다. 이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처가였고 아들 바보였던 이선균 씨가 다 연기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공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 전혜진 씨 반응이 어땠냐면 실제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일을 처음 접했던 전혜진 씨는요,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고 애틋했던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에 전혜진 씨는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약물 혐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내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신보다 젊고 어린 여성과의 이런 불륜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약물 혐의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단계이지만 중요한 건 그 유흥업소 실장과는 이미 사적인 만남을 여러 번 가졌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전혜진 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부여잡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 구독자분들 중에 중장년층의 사실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분개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인 거죠. 또 대외적으로 이선균 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아니었던 전혜진 씨는요,
이 활동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 이유 자체가 전혜진 씨 스스로 엄마이자 아내로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을 좀 더 돌보았고 또 아이들을 돌보자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마인드로 남편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듯이 밀어줬다라고 합니다. 팍팍 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혜진 씨에게 상당히 많은 드라마건 영화건 다양한 작품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전혜진 씨가 전부 다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가정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첫째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고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이 전혜진 씨가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엔 이선균 씨의 이런 행보가 아내였던 전혜진 씨뿐만이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 대표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탑배우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탄탄대로를 걸었던 이선균 씨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후폭풍이 이선균 씨는 둘째치고 전혜진 씨와 두 아들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면 너네 남편 그랬다더라. 학교에 가면 아들들은 너희 아빠가 그랬다더라. 당연한 수순으로 비난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혜진 씨와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참, 이 사태가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라는 건 이선균 씨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배우자, 아들, 자녀들, 이분들이 더욱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선균 씨에 대한 이 뉴스 보도가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분별한 유명한 걸그룹들,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상한 헛소문과 찌라시, 나아가서는 가짜 뉴스들까지 번지면서 결국에는 이선균 씨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기사들 계속 올라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이선균 씨 한 명 때문에 아내였던 전혜진 씨와 두 아들, 그리고 이런 국위 선양하는 걸그룹, 아이돌 그룹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관심도 가져서 안 되는 문화로서 자신이 오히려 만류하고 그런 것으로 선례를 보여줘야 하는 공인으로서, 유명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본인이 부추기게 된 셈인 겁니다.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건 상당히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또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선균 씨에 대한 문제점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전혜진 씨가 실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폭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선균 씨에 대한 폭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그 A씨와 나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선균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유흥업소에 굉장히 자주 왔었다.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라고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배우 이선균 씨가 그렇게 약물을 복용한 장소로 지목된 유흥업소를 안 그래도 평소에 굉장히 자주 방문했었다라는 관계자의 증언이 쏟아진 겁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는요, 이선균이 이전 가게에서 뭘 했는지는 진짜 모르는데 그 가게에 자주 오셨던 건 맞다 라고 JTBC에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 가게를 찾는 VIP들이 있고 향후 다른 혐의도 불거질 수 있다 라고 언급한 거죠. 보통 아무나 오지 않는다.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VIP들만 오는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자들조차 알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어떻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선균 씨를 형사 입건했는데 글쎄요, 이선균 씨는 계속하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선균 씨가 본인이 A씨에게 뜯겼다라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는 올해 이선균과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이성균 씨의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나머지 내사자 5명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등 과거 전과 이력이 있는 이들까지 포함이 되어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성균 씨도 또 황하나 씨와 한서희 씨 모두 우리 서로 몰라요 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방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방 안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그 얘기를 이 영상에서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유흥업소 관계자가 지금 이성균 씨가 다닌 강남 유흥업소는 일반적인 그런 업소가 아니다. 자리에 앉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사용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 단골 유흥업소가 있는데 바로 서울 강남의 G업소다. 이곳은 이른바 템프로라고 불리우는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유흥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업소들이 사라졌지만 이 G업소의 경우는 일반인들은 아예 출입조차 안 되는 상위 1% 업소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템프로라는 명칭 자체가 이 화류계에 있는 일반 가라오케, 단란주점 이런 곳에 있는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정치계, 유명한 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접대하는 굉장히 이 화류계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소수만 존재하는 그런 업소의 형태를 템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성균 씨가 들렸다라는 그 업소가 바로 상위 1% 업소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흥업에 정통한 관계자는요, 스포츠 서울 언론사에 이러한 증언을 했어요. 이성균 씨가 가는 것으로 알려진 이 업소는요, 일단 자리에 앉으면 1,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만약 남성 2명이 이곳을 방문을 하면 4시간 동안 여성 종업원이 접객을 하는 구조이다. 일명 묵는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명당 1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 여성 종업원 한 명당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여성 종업원들이 4명에서 6명 이상이 접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술도 많이 먹게 된다. 17년산 양주 기준으로 120만 원이며 고급 술일수록 그 금액은 배가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실장이나 남성 종업원에게 주는 팁까지 감안하면 이것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자연스럽게 VIP로만 운영되는 업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는 업소에 이성균 씨가 평소 단골로 이미 방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은 대체로 외모가 굉장히 빼어나다. 연예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업소는 유흥 쪽 관계자들에겐 상당히 유명한 곳이다 라고 기뜸을 했습니다. 연예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외모가 빼어난데 연예계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연예계에 좀 정통하셨거나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누군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과거 여성 가수였지만 저런 형태로 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아예 은퇴를 하고 해외로 도피한 여성 가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예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람들은 연예계 종사자일 가능성 또는 연예인 그 자체의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곳에 지금 이성균 씨가 방문을 했다라고 하니 이 사태가 얼마나 지금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뜯겼다라는 이성균 씨. 알고 보니까 드라마에서는 회당 2억 원씩 받았다. 자, 이성균 씨가 애시당초 저 A씨라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을 손해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편당 2억씩 받는 사람이, 물론 3억 5천만 원이 엄청 큰 금액인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약물을 복용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성균 씨는 드라마 회당 2억 원씩 받았던 능력자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료를 분석한 결과 주연과 단역 배우 간의 회당 몸값 차이가 최대 2,000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2,000배. 근데 이 이성균 씨가 배우 남궁민 씨가 회당 1억 6천만 원을 받았던 이 금액과 비교해 보면 이성균 씨는 회당 2억 원의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 엄청난 금액을 받아왔던 이성균 씨가 한 자리에 앉으면 1,000만 원을 쓴다라는 유흥업소의 단골 손님이었고 약물 혐의도 받고 있고 실장에게 3억 5천만 원까지 줬다? 과연 이게 뜯긴 건지 그냥 준 건지 물론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글쎄요,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할 따름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성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느냐. 새로 오픈한 약국이 대참사가 터졌다고 해요. 왜냐? 이성균 씨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줄줄이 삭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새로 오픈한 약국의 대참사라는 제목의 글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일부 약국의 전면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해당 약국의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 이성균 씨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인 그가 영양제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성균 씨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해당 약국은 물론 모델로 그를 택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광고 영상에서 이성균이 선택한 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성균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하며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제약회사의 경우 이성균 씨가 제기된 의혹이 아무래도 약물 관련 스캔들이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 이성균 씨가 100%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의혹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광고계의 손절은 당연한 절차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성균 씨의 아내인 전혜진 씨까지, 배우인 전혜진 씨의 광고마저도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사진조차 지금 막 제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성균 씨와 전혜진 씨, 연예계에서의 인구모부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데 이성균 아내인 전혜진 씨가 강남빌딩까지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 배우 전혜진 씨가 최근 손해를 보면서 건물을 매각했다고 해요.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보일진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금 내고, 빚, 대출금, 이자 갚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전혜진 씨의 남편인 이성균 씨가 지금 각종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혜진 씨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위약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비상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균 씨의 변호인은요, 아내와 관련한 기사는 다 엉뚱한 내용이다. 건물 매각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성균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금 자신을 협박한 사람들은요, 이미 2명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명인지 2명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수억 원이다라고 했지만 3억 5천만 원이라고 이미 지금 공표가 됐죠. 어찌됐건 이 전혜진 씨 와이프인 전혜진 씨까지 이성균 씨 사태로 인해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이성균 씨가 수면제만 복용했을 뿐 같은 연루되어 있는 혐의자가 아닐까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유흥업소의 단골 손님으로서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조차 없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일까요? 자,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맹목적인 비난, 욕설 댓글은 자동으로 차단, 삭제가 되니까요. 요 점만 유의해서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반응에 따라서 이성균 씨에 대한 영상도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